반갑습니다. 근처 나무집 목수 의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육 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합니다. 톱은 일단 자르는 톱과 켜는 톱으로 나뉘어지죠. 자른다라는 의미와 켠다는 의미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 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자른다는 건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린 단면이 이렇게 마무리면이 나오는 거겠죠. 켜는 것은 나무 결을 켜는 겁니다. 나무 결을 향해 자르는 것을 켠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하자면 나무 삼류질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자르는 게 자른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나무의 삼류질 방향으로 자르는 것을 켠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자르는 톱도 있지만 회전 톱날이 우리가 주로 목공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되는 톱날이죠. 날수에 따라서 이게 자르는 용 톱날인지 켜는 용 톱날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빨이 많은, 그러니까 자르기용 날은 80날 이상을 의미합니다. 100날, 120날입니다. 이 톱날이 100날 톱날이죠. 100T라고 되어 있네. 이빨이 100개다. 자르기용이고 10인치용이다. 어쨌든 각도 절단기에 사용하고 있고, 각도 절단기는 켤 수가 없죠. 자를 수밖에 없는 형태의 그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톱날수 많은 걸 써야 된다. 톱날수 많은 걸 쓰는 이유는 단면, 그러니까 절단면이 곱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기계의 마력수가 딸리면 곱게 하려는 목적이 부재를 태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전력은 안 나오고 저항은 많은데 회전은 계속 지속되긴 하니까 저항이 너무 세서 이렇게 타버립니다. 공방에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60날입니다. 얘는 이제 켜기용 톱날이고, 뒤삭게 이게 두께가 좀 나와요. 그래도 3mm 정도 나와서 모양이 다르죠. 이빨수가 좀 적고 그만큼 저항이 적고 부재 재단이 수월하긴 하지만 표면이 비교적 거칠게 나온다는 거지, 얘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포터블 형태의 테이블소 같은 경우는 날수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날수를 커버할 만큼의 강력한 마력을 가진 포터블을 사느니 비싼 이렇게 고정 형태의 뭐 P사나 뭐 S사 걸 사겠죠. 마력이 안 나오면은 이빨수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샌딩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겠고, 집성할 때는 이거는 그냥 장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톱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서양식 톱날과 일본식 톱날로 나뉘어집니다. 서양식 톱날의 각도는 60도로 날의 각도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튼튼하죠.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절단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오는 편이고, 일본식 톱날은 톱날 각이 이제 15도에서 20도로 좀 낮은 편이고 날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서양식과 반대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빨수를 표현하는 단위와 그 다음에 꼭지점 수를 표현하는 단위, 이렇게 크게 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TPI라는 단위는 1인치당 이빨수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PPI라는 단위는 1인치당 톱날의 꼭지점 수를 말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접이식 등대기 톱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톱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튼 등대기 톱입니다. 그 톱날의 등 쪽에 보면 이렇게 쇠로 이렇게 보조되는 뭐랄까, 고정하는 철이 있죠. 얘가 있어야만 이렇게 좌우로 휘지가 않겠죠. 그래야 일자로 혹은 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도 어쨌든 결과물이 일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대기 톱은 이렇게 결구 짤 땐 얘가 절대 필요한 톱이 되겠죠.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톱이라고 표현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톱날 간격이 굉장히 넓고 톱날수도 적습니다. 켤 때 쓴다고 표현하지만 얘는 이 정도 크기면 자르기에도 거의 적합합니다. 나무 가지 칠 때 주로 이런 톱을 썼던 것 같네요. 공방에서는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실톱이라고 하죠. 실톱. 이게 날수가 비교적 많은데 곱게 해도 되지만 뭐 이제 이 톱날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이 재질을 재단할 수가 있어요. 뭐 금속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 딸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 폭만큼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있으면 이제 풍열 같은 거 따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 다음에 구멍 같은 거 드릴로 구멍을 내서 이 얘를 풀러 가지고
다시 쪼으면 이제 구멍 안쪽에서 이렇게 톱질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시 톱이라고 하나? 그걸 이제 수동화한 게 이제 실톱이죠. 이제 서양식 톱이고, 얘는 당길 때 톱이 나가지가 있습니다. 걸려요. 얘는 밀면서 나가는 톱이라 저는 사실 얘를 거의 못 쓰겠어요. 왠지 일자로 잘 나올 것 같아서 등대기 스타일인데, 일자로 잘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톱날도 굉장히 러프하고, 이게 잘라보니까 결과물도 굉장히 러프하게 나옵니다. 별로 안 쓸래. 요거는 이제 금속 자를 때 쓰는 쇠톱이죠. 쇠톱. 지금 이 이빨이 다 나가버렸네. 이 날 좋은 거 써야겠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뭐 쇠나 뭐 못 같은 거 피스 자를 때 자르는 용도로 플러그 쏩니다. 이렇게 뭐 약간 중국 옛날 그 무협 영화에 보면 막 휘는 칼 있죠. 표면에 튀어나온 목다보를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썰어 나갈 수 있는 녀석인데, 그냥 목다보를 꼭 딱 맞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남기고 샌딩을 하는 게 차라리 일이 덜 드는 거지. 아니면 외날 플러그 톱을 사서 한쪽 면만 썰리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탄개톱이라고 있습니다. 탄개톱은 얘 대형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나무로 된 틀에 이제 톱날을 넣어가지고 켜서 사용하던 거죠. 유튜브에 전통 가구 만드시는 분들 이제 제작 영상을 보면 슬라이딩 소나 테이블 소를 사용하지 않고 일자로 썰어내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탄개톱으로 쫙 잘라내요. 먹금 그어놓은데 그걸 일자로 따라서 막 잘라내시는데, 그래서 무형문화재겠죠? 저 같은 이런 삼류 목수랑은 비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톱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다음에 만나요. 안녕.